모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먼저 주요 내빈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 오늘 뜻깊은 날을 사진으로 담겠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먼저 주요 내빈분들 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빈분들 잠시만 중앙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발표자분들도 함께 모시고 또 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발표자분들도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기들도 함께 하네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아기들이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카메라를 향해 서 주시고요. 안내에 따라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는 대로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경제계 사례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남경 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이사님께서 한국경제계 사례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윤태열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멀리서 왔는데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느끼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 사회 인식 변화에 필요한 부분을 이끄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네요. 맞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인식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주에서 설계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 저출생 극복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15분 정도, 시기가 없어서 시간 되면 소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G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8, 9년 전부터. 그 밑에 보면 유엔이 선정한 SDGs를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뽑은 12가지를 실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친화 우수기업, 여가 친화 우수기업, 강소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보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 지금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공학 박사하고 그런데 7남매 5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인구 많을 때 태어났죠. 5째니까 아들 막내니까 중간에 치여서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38명인데요. 여성 비율이 한 26%. 옛날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설계 사무실 다 했었거든요. 토목 쪽이니까, 도시계획 쪽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재미난 게 저희들 경주에 있지만 타 지역, 대구, 구미, 김천 타 지역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왜 오는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분들에서 자녀는 거의 이렇게 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제일 큰 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석사 과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니어층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석박사를 100%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 정책인데요. 균형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위해서 저희들 10가지 정도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초등학교 가서 가족 돌봄실 없지만 출산 이후에
한 2살 정도 되면은 아기 돌봄실이 2020년 3월 달부터 작년까지 저희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했었습니다. 하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는 유치원에 한 명 아프면은 2주 동안 다 문 닫았잖아요. 그때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2주 동안 출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럼 9시부터 하면 되지.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다 부담할 거야. 걱정하지 마, 출근해.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여기 있네.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직원의 돌봄 아기 엄마를 다시 경력 단절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자기 아이도 돌보면서 직원 애도 돌보는 형태로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부탄에 있는 아가씨가 우리 직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한국 적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애들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다 석박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찰에다가 예비연구원 달아줬습니다.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아주 사소한 데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정책은 뭐냐 하면은 결혼 전, 임신 때 유연근무제 국가에서 안 할 때입니다. 다음 주 결혼 이후에 애 놓고 난 뒤에 출산 때 13개월 출산휴가 주고, 그 다음 주에 출산 이후에 복직 당연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 가면 초등학교 전후가 힘듭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애기 돌봐주는 장소 만들어 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숙제 누구 숙제 갈까요? 누구 숙제입니까? 여기 대부분 엄마 숙제 갈 건데 부모 숙제입니다. 보통 당일날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 사무실 하니까 A3 정도가 아니고 A1 칼날에 판넬에 붙여서 출력해서 접어갑니다. 그럼 그 반에서 2등 3등 합니다. 그리고 1층에 아파트 살면은 층간소음 많잖아요. 1층에 애기 돌봄실에 이렇게 놀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빠 숙제 있어 들고 오면 여기서 공부방에서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 손잡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 대기업처럼 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못 하십니다. 하지만 사모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50만 원 지원 하면서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하냐? 꽃다발이 필요하냐? 하니까 그 엄마가 정말 현명하셨어요. 분유를 지원해달래요. 자기가 원하는 분유를. 그래서 100일 지원해 줬거든요. 되니까 애기 아빠가 뭐냐면은 200일 안 되냐 그런 거예요. 좋다, 200일 해보자. 덜컥 200일 지나니까 이유식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300일 되니까 어떻게 365일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730일 작전까지 펼쳐봤습니다. 뒤에 그림 나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남자 10일 정도 주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10일 산후조리원 있을 때는 15일 봐주고, 애기 어릴 때 출산휴가 잘 못 갑니다. 애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은 나중에 본인 쓸 때 휴가하고 연동해서 쓰도록. 그리고 2주부터 2주차 되는 그날부터 2주 동안은 아침 10시 출근. 경주는 애기 돌봄실이 가까워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집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이 보통 10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시 출근해서 와이프 다 해주고, 그 다음 주에 오후 4시 퇴근. 애기 둘째 돌봄실에서 픽업해 와야 되니까. 이러니까 단점이 생긴 거예요. 첫째 아는 무조건 아빠 바르게 돼요. 엄마 입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유아기 근로시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빠들 5시 퇴근해 줍니다. 그러면 애기가 태권도 어디 학원 같이 왔을 때 집에 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봉급의 전년시장에 있게끔. 또 하나,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엄마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저녁에 약속 있다. 아빠가 일찍 들어오니까. 그런 병폐도 있습니다. 이게 740일 작전인데요. 애기가 크는 것이 전 직원들이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다고 나왔습니다. 시우하고 윤우인데요.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 동반 워크숍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워크숍 보내주죠. 아빠가 가거나 엄마가 가거나. 그러면 애기는 누가 돌봐줍니까? 3박 4일, 2박 3일 동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들도 2009년, 8년도만 하더라도 2007, 8년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갔습니다. 2019에 치앙마이 가는 일이 있어서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도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 의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섬으로 가면 코로나 덜거린데 울릉도, 독도, 울릉도나 제주도 섬에는 코로나 숫자가 없었습니다.
다 섬으로 다녔습니다. 원래 대마도 또 찍었습니다. 대마도 갔다 왔으니까 뭐 어디 찍어야 되겠습니까? 울릉도 독도 찍었습니다. 워크숍 갔을 때 정말 여기 보시면은 워크숍을 가게 된 이유는 함께 육아는, 왜? 기업은 함께 육아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서 애기 못 키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과 직장의 행복은 이꼬릅니다. 동떨어지면 집이 애가 아프고 머리 이러면 근심 걱정입니다. 그걸 누가 봐줘야 하느냐? 직장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워크숍, 가족 워크숍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회사처럼 똑같이 직원들이 사기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한데 남은 육아 독박은 누가 책임질 거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워크숍 날짜를 정하고 같이 아내분이 참석하시면은 사원증 만들어 드리고 남편 따라서, 그리고 애기들 워크숍 가면은 워크숍 이틀째는 저희들 3박 4일 가면 첫날은 워크숍 일정대로 하고 이튿날은 24시간 가족들 같이 가니까 자유시간 줍니다. 그러고 3, 4일째는 다 모든 직원들 애기들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요. 그래 되니까 놀이공원 가거나 할 때는 또 엄마 아빠 두 명 들어가면 10만 원 돈 나가야 되잖아요. 놀이 자유이용권이 5만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5만 원씩 챙겨줍니다. 두당. 이 정도면 박수 안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십니까? 그리고 인원 체크되고 모든 제비뽑기를 합니다. 방 배정, 룸메이트. 먼저 가족 4명, 5명 가면 그분은 무조건 개인 차량 지원해주고 무조건 단독방. 그리고 여자분 구분하고 남자분들은 랜덤으로 다정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한데 굉장히 좋은 방을 할게 했지만 저희들 나이 많으신 분하고 방이 붙어있습니다. 60 넘으신 분하고 저하고 제가 막내였습니다. 단점은 많습니다. 서로 이 가족끼리 친해지지만 단점은 잠버릇 다 확인됩니다. 3박 4일 있으면 코 고는 사람, 이빨 가는 사람 다 나옵니다. 워크숍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일날 가면 볼링장, 화이팅 넘치게 하기 위해서 볼링장이나 이렇게 할 때 가면은 그때 갔을 때 애기들 볼링장에 뭐 2-3시간 못 놀거든요. 그때는 키즈 카페 보내드리고 그 다음 채 이틀째는 24시간 자유시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 지식인 중에서 이거 가르치시면 많더라고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가 달립니다. 그죠? 왜? 이때 아니면 못 푸니까. 그래서 리조트 가시는 분들, 혼자 개인 산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 지역에 가면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3, 4일째는 전련회 같이 놨죠. 그리고 워크숍 가면 막내도 뒤로 제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면 시간대에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스트 상을 매일 마지막 날 저녁에 베스트 상을 추첨합니다. 현금 5만 원씩 딱 줍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가져가세요 하면 다 가져갑니다. 9시 출발, 55분에 도착해 있습니다. 가족들만 워크숍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사기 신작을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만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좋은 데 워크숍을 가면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 여행 장소를 똑같이 방문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늘 1% 부족한 워크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그 직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워크숍 기도할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내팽개쳐놓고 저기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남경은 웨라블 중요하고 가족 동반 워크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 부서 간 의견 차이 있는 부분들을 가족 동반 워크숍 하니까 서로를 이해해 줍니다. MZ세대들 정말 똑똑합니다. 저희보다 더 똑똑해요. 그분들이 MZ세대가 거리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MZ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MZ세대 박수 한번 치실까요?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 회사 친화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됐고, 협력과 소통과 업무 능력이 상승되고 매출이 상승되니까 세 가지 업이 되는 거예요. 행복, 기술, 동반성장. 남경 가족 문화의 달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서 우리 회사 독보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연극을 보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영화 보는 시간 또 금요일날 점심 먹고 난 뒤에 오후 2시, 3시 돼갖고 영화 보러 가고 끝나면은 피자, 통닭 한 판씩 들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 남편 입장에서 밥 안 해도 되잖아요. 아주 사소한데 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데 신경을 쓰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줬어요.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72명이 모여서 보통 여기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경품이 나가잖아요. 경품 다 안 되죠, 잘 그죠? 우리 회사는 꽝이 없는 경품을 합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이 포토존을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드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가 경품을 뽑았는데 자기 엄마 걸 뽑았어요. 자기 아빠 걸 뽑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머피 법칙처럼. 그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보통 회사 여러분 사원증 어떻습니까? 정민사진, 여권사진이죠. 그러면서 오너들은 대부분 다가 아이디어를 짜라고 합니다. 정민사진, 여권사진, 경쟁사진에서 아이디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사원증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 모습 사원증.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맨 밑에는 뱃속에 아기 있는 거 그거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거 사소한 변화, 돈 안 들거든요. 그 변화가 없으면은 같이 인식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보통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죠. 대표이사 걸어놓고 총무팀 걸어놨잖아요. 직원들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다. 총무팀 현수막 걸으면 찢어버립니다. 근데 현수막 공모전을 내서 직원들한테 같이 원래는 주제가 뭐야? 내년에 이렇게 해보자 라고 던지면, 화두를 던지면 직원들 머리 좋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만듭니다. 1등, 2등, 3등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에서 회의 마치면 그냥 박수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죠. 그것도 공모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버전이고 지금 원래 버전이면 업무는 똑띠, 퇴근은 후딱. 퇴근 빨리 하겠죠. 업무 집중 있게 합니다. 왜? 그거 외치고 하니까. 보통 5월달 되면 돈 많이 나가죠. 가정의 날 우리 힘들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의 날, 5월 20일 날 둘이 하나 됐다고 부부의 날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 4월 한 20 며칠쯤 되면 30만 원씩 보너스 나갑니다. 덥다고 복날 보너스 나갑니다. 회사 창사 기념일 11월 4일인데요.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30일 날이 평일이면 30일 날 쉬고 연달아서 30일이 휴일이면 하루 앞당겼어. 나도 마음 떠났는데 직원도 마음 떠났는데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또 회사 리조트 별도로 있고요. 명절 때 보너스 나갑니다. 결혼하신 분들 처갓집에 주라고 소고기 세트 줍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보다도요. 처갓집에 가면 본가에 가면은 시어머니 아이고 황금 보자기 좋아합니다. 국거리까지 포함 세트 시켜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별도로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공로상 이래 줄 때 크리스탈로 만들면은 그 회사 관두면 크리스탈 버립니다. 시장님, 국회의원 다 이렇게 그 현직을 두면 버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요 20만 원 상당의 은잔, 신라인의 미소를 박은 은잔을 딱 줍니다. 집에 장식에 딱 놔놔요. 그러고 나이 드시면 주변에 적이 많아서 술자리 있으면 꼭 들고 옵니다. 독태 안 나 싶어서. 그러고 직원 임차료 지원해 줍니다. 경주에 원룸값이 보통 한 30만 원쯤 되는데요. 신입 직원이 오면은 30만 원 원룸값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주소 이전해 줍니다. 이렇게 해 줍니다. 회사에서. 다 회사 부담입니다. 근무하고 싶죠? 또 설계 사무실 야근 하는데 2020년 6월 달부터 정시 퇴근제, 2022년 6월 달부터 무조건 6시 땡퇴근. 그리고 5층, 6층에 저희들 막내도 신발 벗고 11시 45분부터 점심 먹습니다. 배달시키면 보통 우리 회사가 제일 빨리 와요. 그러면 남자들 보통 10분이면 끝납니다. 여자분도 한 20분 이렇게 하겠죠. 막내도 신발 벗고 유튜브 봅니다. 다. 여성 휴게실에 침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카페테리아, 온장고, 냉장고에 음료수, 직원들 친구 오면 다 공짜. 다른 데가 만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나는 회사 욕을 하고 있는데 친구는 너 회사 너무 좋네. 네 관두면 이 회사 다 들어오고 싶다라고 합니다. 안마기 다 있습니다. 북카페 있고요.
여기 해먹에 책 머리에 덮고 누우면 잠 잘 옵니다. 단체복, 보통 회사 단체복 어떻습니까? 어두침침하죠. 세탁기가 돌리는 거지 여러분이 빠는 거 아니잖아요. 밝은색. 그래야 직원들이 봤을 때 화기가 넘칩니다. 경주에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맛집 투어를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맛집 투어 합니다. 임금님이 왕릉이 많아서 임금님 투어해서 임금님 또 찾아가고요. 그 시간에 또 전시회도 가고요. 이러면서 본부장님하고 이사님한테 여쭤봅니다. 맛집 투어 왔는데 이번 주 업무 금요일날 저희들 회의하기 때문에 맛집 투어 하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쪽 본부장님은 일이 다 끝났다. 저쪽 본부장님은 좀 남았다. 그러면 옆에 직원들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가. 퇴근 빨리 합시다. 이날은 무조건 5시 퇴근합니다. 금요일날. 자, 석박사 지원 시스템. 왜 저출산에 석박사냐? 분위기,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의 변화.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 사교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50% 이내. 보통 회사에서 50% 이내에 사교에 적혀 있으면 10% 해놓고도 50% 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100% 지원해 주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담 반, 회사의 반 부담. 그리고 누굴 위해서 공부를 갑니까? 본인이 공부를 가는 거죠. 회사의 업적도 쌓고 본인 또 동반 성장에 가기 때문에 법인 차량에 따라갑니다. 법인 차량 따라가면 법인 카드 따라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박수 한번 치세요. 이때는. 그래야 여러분 법카드로 가죠. 그래서 지금 8명이 석박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38명 대비했을 때 50%가 석사과정 이상입니다. 보통 웬만한 연구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합격증, 기숙사 시험 치면은 등록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차 합격하면은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정장 환불 해줍니다. 합격하고 난 뒤에 2년, 3년 있다가 다 이직했습니다. 근데 내 아이도 둥지를 떠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 훌륭한 인력을 다 못 때리고 있습니다. 이 나간 직원이 저한테 파트너십이 돼요. 정말 돈이 아까운 게 인재가 아깝다면 인재를 키워줘야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제가 우리나라가 한국전 이후에 많은 도움 받았잖아요. 제가 11명 정도, 많을 때는 14명까지 후원했는데 지금 11명 정도 후원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행복냉장고인데요. 코로나 이후 어려운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 직원들이 릴레이로 행복냉장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와이프 한 사람이 30만 원 후원도 해주고 휴가비도 30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 내용이 중요해서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많이 힘들었는데 나눠준 분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희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좀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한 남경 생활에 대한 느낌이고 책자에 실려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실렸고요. 여도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사실입니다. 아빠하고 애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죠. 엄마가 갑자기 유치원 간 애하고 돌봄실 간 애 때문에 병원에 감기 걸려서 링거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애기를 본가에 처가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반차석했다. 반차를 왜 쓰냐? 애 데리고 온나. 육모차였고 요람하고 해갖고 데리고 오면 되지. 그래서 4시간 동안 오전 내내 애기 돌보면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은 집이 흥하려면은 애기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죠. 기업이 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애기 웃음소리 들려야 됩니다. 동참하시죠? 네. 웨라벨. 그래서 보건복지부 1차 과정에도 간담회 했었고요. 여기도 했었고 경북도에서도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래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SDGs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천하는 게 저희들이 12가지가 다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브랜드들이잖아요. 지식을 제일 많아야 공부를 잘해야 사회적인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0세 채 안 되는 가슴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감동만 있으면 뭡니까? 액션이 있어야 돼요. 실천한 지성인들이 감동이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부탁하신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러한 추상 기업도 중소기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소리가 들리면 집안이 흥하는데 왜 직장은 안 됩니까? 기업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아와 저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결정할 분들이 CEO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담당자만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고용노동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발 CEO, 대표들이 결정 권한이 있는 분들이 같이 와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인식의 변화가 좀 더 빨리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빠져서 들었는데 혹시 그 아나운서도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도 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회사 분위기였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대표이사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한국 경제계 두 번째 사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테크